전자기 유도라는 걸 배우는데 이 전자기 유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개념이거든. 교류 생성의 원리야. 교류라는 전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류라는 전류는 뭘까? 얘들아, 교류라는 전류는 뭘까? 교류라는 전류는 함정 표현이 은근히 자주 나오더라고. 교류라는 것은 참고로 전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직류하고 교류로 나눠지거든. 그럼 직류하고 교류의 차이점은 뭐냐?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다시 뭐가 바뀌지 않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일정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야. 일정하다는 건. 그러면 교류라는 건 뭘까? 교류라는 단어 뜻은 전류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 방향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 이걸 얘기를 안 했더니만 이거 틀리더라고. 교류는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다. 맞아, 틀려? 전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양방향으로 흐른다. 전류 방향이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전류가 이렇게 계속 똑같이 흐른다는 뜻이야. 그런 경우야? 아니면 똑딱똑딱 흐른다는 뜻이야? 똑딱똑딱이지. 그러니까 양방향은 그런 전류는 없어. 알겠나요? 조심. 무슨 방향 전류는 없다고? 양방향 전류는 없어. 이걸 갖다가 내가 가르치지 않았더니만 애들이 틀려오더라고. 이 함정 표현 때문에. 양방향 전류는 없다고. 아예 교류가 아니라고. 전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틀리는 경우를 봐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거고,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를 생성하는 원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방식이래. 다시 뭘 생성한다고? 교류를 생성하는 원리가 전자기 유도래요. 이걸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했냐면 자석하고 코일이라는 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실험을 하면 돼. 중3 과정에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 중3 2학기 시험 범위일 수도 있어요. 자석을 어떻게 하다 보면 코일이라는 게 감겨져 있는데 끊어져 있는 거야? 끊어지지 않고 순환할 수 있는 고리 구조여야 돼. 순환할 수 있는 구조면 다 돼. 순환할 수 있는 구조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러면은 교류가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 사람들이 찾았는데 그때 렌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서 서술형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문제를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렌츠의 법칙을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학교는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 법칙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코일이라는 녀석은 코일은 이렇게 한 번 감긴 코일은 무슨 코일이라고 그랬었죠? 원형도선이기도 하지만 단일 코일. 다시 무슨 코일? 단일 코일.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감겨서 무슨 코일이라고도 한다고? 무한 코일이라고 했었죠. 그쵸?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무슨 코일? 무한 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코일이야. 코일은 뭐 사각형 코일도 존재할 수 있고요. 코일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거 안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냥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 변화.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생성시킨대. 자, 그럼 단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코일은 아까 말했듯이 감겨있는 전류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코일이라고 했고, 자속이라는 건 저번에 배웠죠? 자속을 참고로 다시 한번 써줄게. 자속. 어디서 나왔니? 자기장이 새기는 뭐분의 뭐라고 그랬어? 단면적분의 뭐라고 했어? 자속이라고 했었고, 자속 자체는 누구로 정의돼 있어? 자기장이 세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게 돼 있어. 알겠어요? 뭐라고 했어서 얘를 그때 들었었죠. 까먹었을까봐. 얘는 단면적이 S고 얘는 단면적이 뭐 4S야. 뭐 6S, 5S 정도 하자. 근데 얘는 5개 통과했어. 다시 몇 개 통과했어? 5개 통과했어. 근데 얘는 몇 개 통과하고 있어? 10개 통과하고 있어. 그러면 단면적분의 자석하면 S분의 얘는 몇을 해주면 되는 거고 5를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5S분의 몇 해주면 돼? 10 해주면 되는 거지. 자기장의 색이 누가 더 세다고 그랬어? 얘가 더 세다고 했었지. 기억이 나셔야 돼요. 모든 공부는 기억이 나야지 공부야. 그리고 기억을 하도록 못 만드는 거는 스스로가 좀 자책 좀 해. 기억을 해야지.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서 자기장이 새기는 단면적분의 자속,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를 뭐라고 한다고? 그냥 자속. 촘촘하게는 자기장이 색이고 그냥 자속 자체는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변한대. 왜 변해? 이런 경우지.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뭐 3번 감긴 코일이 이렇게 있어. 여기 건전지 있니 없니? 없죠. 건전지는 없어. 전구만 연결돼 있지 건전지는 없어. 그런데 여기서 자석을 근처에 가져가면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지금 몇 개였다가 3개였다가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뭐 한 15개 정도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생기겠지. 그치? 뭐 자석을 접근시키든 아니면 뒤로 빼든 자석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또는 얘를 옆으로 스쳐 지나가도 자석의 변화가 생겨요. 알겠어요? 그걸 뭐 한대? 방해한대. 자석의 변화를 뭐 한대? 방해한대. 그러면은 얘 그림 가지고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자, 현재 이렇게 통과해서 지금 요 단면적에 몇 개 통과하고 있었어? 처음 자석은 파이 제로라고 할게. 3이라고 하자. 1초 후에, 다시 몇 초 후에? 1초 후에 이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지금 몇 개인지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 통과하고 있어? 7개 통과하고 있지? 나중 자석은 7. 그러면 몇 개가 변했어? 4개 변했지? 단 1초 기준이야. 다시 몇 초 기준이야? 1초 기준이야. 그럼 그걸 방해한다는 건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해. 다시 어떻게?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성질이랑 똑같아. 관성이랑 비슷하죠. 처음 상태가 몇 개야? 3개지. 얘는 7개지. 그러면 그걸 방해하려면 3개만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방해하는 자기장이 나와. 4개를 없애주는 자기장. 힘처럼 생각한다고 그랬었지. 4개가 아래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4개만큼 힘이 다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합력은 4개는 합력이 0돼서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3개만 통과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 자기장을 무슨 자기장이라고 할까? 원래부터 있던 자기장이야? 자속 변화 때문에 유도돼서 나온 자기장이야? 유도돼서 나온 자기장이라서 얘를 무슨 자기장이라고 해?
유도 자기장이 발생을 하면서 이 코일의 아래쪽은 S극, 위쪽은 무슨 극이 돼버려? N극이 돼버리면서 자석으로 바뀌어. 코일이 뭘로 바뀌어? 자석으로 바뀌어. 자석 변화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래서 다가오면 N극하고 N극은 서로 뭐 하려고 해? 밀어내려고 해. 실제로 밀어내려고 해. 알겠어요? 실제로 밀어내려는 힘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속 변화가 어떻게 됐어? 자속이 증가하면 유도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증가의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거꾸로 처음이 7개 통과하는 상황이야. 처음이 몇 개 통과하는 상황이야? 7개 통과하는 상황이야. 처음이 7개 통과하는 상황이야. 얘가 처음이야. 나중에 왼쪽으로 바뀌고 얘가 3개로 바뀌었어. 자속 변화를 방해한다는 건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해. 처음에 몇 개였는데? 7개였는데 7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3개는 부족하잖아. 유도 자기장이 몇 개를 채워주는 거야? 4개를 어떤 방향으로? 처음과 같은 방향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성질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어? 위로 들어 올리는 상황이었지? 들어 올리는 상황이면 그러면 얘가 지금 자석으로 본단 말이야. 자석 내부에서 무슨 극에서 무슨 극 쪽이라고 했어? S에서 N극이니까 서로 어떻게 하려고 해? 멀어지면 당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렌츠는 뭘 설명한 거야? 유도전류의 방향을 설명한 거야. 다시 유도전류의 뭘 설명한 법칙이야? 방향을 설명하는 법칙이다. 세기를 설명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유도전류의 유도전류와 유도자기장의 뭘 설명하는 법칙이야? 방향만 설명하는 법칙이야. 방향만이라고 했어. 꼭 그렇게 방향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기까지 같이 설명하는 것처럼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조를 했어. 알겠어요? 유도전류의 뭐만 설명하는 법칙이야? 방향만 설명하는 법칙이야. 렌츠라는 사람은. 그래서 자,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다시 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방향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 자, N극이 호일 가까운 쪽에 N극이 어떻게 된 거야? 아래쪽으로 N극이 아래쪽으로 그림으로 그냥 써서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N극이 접근이라고 하자. N극이 뭐라고? 접근하자. N극이 접근하면 제일 편한 방식은 이거야. 자, 이렇게 코일이 될 수 있는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그쵸? N극이 접근하면 이 코일은 유도 자기장과 유도 전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NS를 만들어. 다가오면 뭐 하는 방향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멀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과 유도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밀당 원리라고 하지. 요즘에는 거의 공식 명칭화돼 있어. 원래 공식 명칭이 아니거든. 그냥 공식 명칭처럼 써. 다가오면 뭐 하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 당기려고 하는 성질. 알겠어요? 그래서 밀당 원리. 자,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으로 자석이 접근을 했어. 근데 S극이 접근했어. 그럼 이 코일은 여기 안에 있는 이 코일은 건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되는데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S극이 다가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려고 해.
밀어내려면 이쪽이 무슨 극이 형성이 되는 거고? S극이 형성이 돼야 돼. 같은 극끼리 서로 뭐 하려고 하는 거니까?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럼 여기 무슨 극이 형성되는 거야? N극이 형성되는 거고, 얘가 뭘로 바뀐다고 했어? 자석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코일이 자석으로 바뀌어. 신기하게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도 몰라. 신이 만들어 놓은 원리라서 그 이상의 원리는 몰라요. S에서 무슨 쪽으로 화살표 그리고 N 쪽으로 화살표 그리고 이걸 뭐로 하는 거야? 엄지로 잡는 거야. 그럼 내 손가락 감아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얘가 유도 자기장이니까 얘가 뭐라고? 빨간색이 유도 자기장이니까 유도 자기장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뭐가 만들어져?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 그래서 얘를 유도 자기장이라고 하고 유도 B라고 할게. 자기장은. 그 다음에 유도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전구를 통과할 때 어느 쪽으로 통과한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전구에서의 전류 방향, 유도 전류 방향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S극이 멀어졌어. S극이 어떻게 했다고요? 멀어졌어. 밀당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야. S극이 멀어졌어. 전구 이렇게 있고 S극이 아래쪽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치자. 멀어지고 있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당기려고 해. 당기려면 가까운 쪽에 무슨 극이 필요해? N극이 필요하지. 서로 반대극은 서로 당기니까 N극, S극. 그러면 어디서 어느 쪽으로 화살표 그릴 거라고? S에서 N 쪽으로 화살표 그린다고. 자, 밀당 원리 순서는 뭐부터 쓰는 거야? NS 판단, 화살표 그리고 다시 순서 어떻게 된다고? 순서는 NS 판단. 두 번째, S에서 N 쪽으로, S에서 N 쪽으로 화살표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감아주면 돼? 오른손 엄지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 손가락을 감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오른손을 놔두고 오른손 대보기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순서를 못 한다는 건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근데 뭐 선행하는 친구들이 그럴 리는 없겠죠? 설마. 선행을 하는데 이거 순서를 못 따라한다. 이건 너무 심각한데? 공부 재능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 재능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요거는 N극이 멀어질 거야. 다시 뭐가 멀어질 거야? N극이 멀어질 거야. 그러면 눈 가까운 쪽, 먼 쪽. 그러면 위쪽에다 무슨 극을 써줘야 돼? S를 써줘야 되고 아래쪽엔 N을 써줘. 두 번째 순서는 뭘 그리라고? S에서 N 쪽으로 화살표를 그리라고. 그러면 갖다 대면 쭉 잡아주면 이렇게 도는 위에서 보았을 때 무슨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밀당 원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가감수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뭘로? 자속 증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뭘로? 자속 증감으로 유도 전류 판단하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처음엔 어떻게 했다가 많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 자석이 없어도 돼. 알겠어요? 자석 가지고 많은 게 아니라서 자속 변화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응? 그럼 자석 변화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자석 변화 가지고. 두껍게 그린 이유는 뭐 때문이야? 눈 가까운 쪽, 눈 먼 쪽. 그러면 이렇게 변했을 때 유도 전류는 시계로 흐를까 반시계로 흐를까를 판단해야 돼. 위에서 보았을 때 시계로 흐를까 시계 반대로 흐를까? 시계 반대. 머릿속에서 뭐가 그려져야 돼? 뭐가 그려져야 돼? 유도
자기장이 그려져야지. 다시 뭐가 그려져야 돼? 유도 자기장이 그려주는 거야. 유도 자기장 그렸으니까 유도 자기장 엄지 갖다 대고 뭐 하시면 돼요? 내 손가락 감아주면 위에서 보았을 때 무슨 방향으로 흘러? 반시계로 흐른다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속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건 그림에 있는 걸 생각을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경우는 아래쪽에 무슨 극이 있어야 되는데 해서 위로 통과하려면 무슨 극이 있어야 돼? N극이 있어야 되는데 N극이 다가오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이라는 것 같이 유추가 됩니다. 알겠어요? 유추 능력을 좀 키워서 판단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건 유추를 하셔야 돼요. 유추. 유추 능력. 유추 능력이 필요하다. 유추 능력이 안 되더라도 이건 당연히 외우면 되는 거라서 이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세 번째, 암기를 해야 할 게 있어요. 다시 뭐 할 게 있어요? 암기. 암기. 자, 사각형 코일이든 뭐 원형 코일이든 상관은 없고요. 여기 X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X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알겠어요? X가 증가했어. X가 증가했다는 건 이런 거야. 위에 이제 사각형 코일이 하나 있는데 얘를 아래로 접근시키면 X가 증가하는 상황이야. 알겠어요? 많이 통과하는 상황으로 바뀐다고. 그럼 위에서 보았을 때 이거 시계 방향으로 흐를까 반시계로 흐를까? X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자, X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때려 꽂히는 개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아래에서 위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뚫고 나오는 게 많아지는 거고, 또 아래에서 위로 뚫고 나오는 유도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고, 아래에서 뚫고 나오는 유도자기장이 잡아주면 위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로 결정이 돼요. 다시 종이면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야. X가 증가하는 상황. 다시 뭐가 증가하는 상황? X가 증가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거는 X가 증가. X가 증가. 그러면 유도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반시계를 흐른다. 유도전류 방향 반시계. 유도전류 방향 어떻게 흐른다고요? 반시계로 흘러요. 반시계로.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X가 뭐하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보았을 때 기준으로 무슨 시계로 흘러요? 시계로 흐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아래에서 위쪽으로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로 흐르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면 감소하면 뭘로 흘러요? 반시계로 흐릅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X 동그라미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부분이지 첫 번째 경우만 외웠어. 둘 중에 하나만 바뀌었어. 둘 중에 하나만 바뀌었다는 얘기는 증가는 그대로 둔 채 X가 뭘로 바뀌었어? 동그라미로 바뀌었어. 그럼 유도전류 방향 바뀌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바뀌었어. X는 그대로인데 증가가 뭘로 바뀌었어? 감소로 바뀌었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전류 방향 바뀌는 거야. X도 바뀌고 증가가 감소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 처음으로 두 번 바뀌었으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인 거야. 근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암기입니다. 이거 책이 없는데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당 원리도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건 유추 능력이기 때문에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1번하고 3번을 모르면 전자기유도는 모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 파트는 통합과학에 나온다? 전자기유도는? 알겠어요? 사실 중3 과정에서도 나오고요. 통합과학에서 나옵니다. 통합과학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수능에도 나온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합성자기장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전자기유도는 수능에도 나와요. 100%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엄청 중요합니다. 왜 100%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전기 제품 대부분이 전자기도 다 이용해. 어? 전기 제품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버스 카드도 그거 버스 카드도 전자기유도 방식이고요. 신용카드도 전자기유도 방식이고 너희들 하이패스 시스템도 전자기유도 방식이고 전자기유도 방식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바코드도 전자기유도야. 바코드는 전자기유도 아니고 광전효 과구나. 쏘리. 어쨌든 전자기유도가 이용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능이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어. 무조건 나와야 돼. 내일 수능 때 사과탐 통합으로 해서 60문제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과학에서 30문제. 4로 나누면 얼마니? 7.5인가? 7.5 정도 되네. 한 파트당. 자, 어쨌든 꼭 기억해 두시고 100%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 유도줄이 방향만 설명, 지금 아직 3개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방향만 설명했어요. 방향만. 자, 방향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유도줄의 세기는 이때 유도줄의 세기는 언제가 셀까?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언제가 유도줄을 쓸 것 같니? 상식적으로 식 없이 그냥 니들 어떨 것 같아? 느낌이 거의 맞더라고 이건. 자세기 세기가 셀 때. 그럼 변화도 크니까. 또 하나. 빠르게 움직이면. 다 벌써 외웠네. 시간 하나도 안 썼는데. 그 내용을 법칙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야. 다시 어떤 사람이야?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방향과 세기를 다 설명을 했고 렌츠보다 한 달 전에 논문을 발표를 했어. 방향과 세기를 다 설명했지. 한 달 전에 논문을 발표했지. 그럼 전자기유도의 가장 대표적인 법칙을 써라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패러데이 법칙이어야 되는 거지. 알겠나요? 먼저 발표했지. 방향만 설명해서 세기까지 설명했어. 세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전자기유도의 가장 대표적인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이야. 이 전자기유도 참 신기하지 않니? 전기가 그냥 자석만 가지고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코일에다가 자석만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만들어져. 넣을 때랑 뺄 때랑 전류 방향이 바뀌는 교류가 만들어져요. 근데 바보처럼 그걸 넣었다 뺐다 하겠니? 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회전. 어우, 똑똑해. 회전시키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다시 자석이나 코일을 뭐 하면 되는 거야? 회전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자석 변화가 생겨요. 전자기유도 딱 나왔어. 전자기유도 나왔어. 왜 발생하냐라고 물어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 변화 때문에. 다시 왜 발생하냐 물어보면 뭐 때문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 변화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방향만 설명하는 대표 법칙이 뭐야? 방향만 설명하는 대표 법칙은 렌츠의 법칙, 방향과 세기를 설명하는 대표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러데이 법칙. 어떤 미친 또라이 선생은 자기가 패자를 I로 안 가르치고 어이로 가르쳤다고 이거 가지고 감점 1점씩 하자는 것도 봤어. 미친놈 아니야? 패러데이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어떤 책에는 I로 써있고 어떤 책에는 어이로 써있어. 되게 웃기는 짜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내신 조금이라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유도의 가장 대표 법칙이고 다시 유도 기전력의
세기와 방향을 설명했대. 선생님, 아까 전에 유도 전류라고 했잖아요. 왜 유도 기전력이에요? 유도 기전력은 또 뭔데요? 일으킬 기자, 전기를 일으킨다는 뜻으로 너희들 건전지는 뭘 가지고 있어? 전압을 가지고 있지. 다시 뭘 가지고 있어? 전압을 다른 말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하거든.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극의 플러스는 전위가 높다라고 하고 마이너스 극은 전위가 낮다라고 해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흘러. 건전지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른다고. 전류는 건전지가 있어야지만 전기를 공급해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차를 만들어주는 녀석이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 잘 봐봐. 그러니까 이 단어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기전력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중학교 내용을 한번 건드려 볼까요? 얘는 전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뭐 12V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1Ω짜리고 얘가 만약에 3Ω짜리래. 그러면 합성 저항은 더해서 계산하는 거야. 몇 Ω으로 계산하는 거야? 4Ω으로 계산하는 거고 이 합성 저항에다가 전체 전압을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 수 있어. V는 IR이라는 식이 적용되는데, 오해 법칙이 적용되는데 12V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몇 ohm이 들어가는 거야? 4ohm이 들어가면 여기 3A라는 전류가 흐른다는 걸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전류가 흘러나가는데 여기서 몇 A 흘러나가? 3A 흘러나가는데 모든 저항을 다 지날 때도 하나의 회로 안에서는 전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들어올 때도 몇 A로 들어와요? 3A로 들어와요. 바뀌는 경우는 무슨 연결일 때 바뀌어요? 전류는 병렬 연결일 때 물이 흘러가다가 두 갈래길로 나눠가면 전류의 세기가 바뀌긴 하지만 한 갈래길에서 절대로 전류의 세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그것도 나중에 필요한 내용이고 여기 부분 보면 여기 둘이 곱하면 IR을 곱해버리면 여기 몇 볼트라는 전압이 또 새로 생기니 3볼트라는 전압이 생기고 여기는 몇 볼트가 생겨요? 9볼트라는 전압이 생기지. 전압이 총 많은데 여기는 12볼트가 있고 전지가 만들어내는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전기를 공급해주는 쪽에서 이 전압을 뭐라고 하는 거야? 기전력. 그래서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코일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져? 전기가 만들어져서 전위차,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 다시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고?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 졸리구나. 다시 전지나 코일에서 전지 전압을 전지에서 만들어주는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이 경우에서는 코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전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전지 전압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V는 뭐이라서 R이라서 얘가 유도 기전력이면 얘가 무슨 전류가 되는 거야? 유도 전류가 되는 거라서 저항이 바뀌지 않을 때는 유도 전압하고 유도 전류는 무슨 관계야? 정비례 관계야. 다시 무슨 관계예요? 정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 관계예요.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커졌어. 그러면 저항은 안 바뀌기 때문에 저항 바뀌는 건 나오질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알겠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됐구나? 유도 기전력이 커졌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유도 전류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정확한 계산값은 아니지. 비례가 등식은 아니잖아. 저항 1ohm이 아닌 이상.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일단 여기 참고로 알아두시고 법칙은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부호가 방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가 의미한다는 건 방해한다는 의미적인 해석이야.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뭐 한다? 방해한다. 우리 패러데이 법칙 말고 렌치 법칙에서도 자속 변화를 뭐 한다? 방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방해한다. 자속 변화를 방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n은 뭘 뜻하는 걸까? n은 뭘 뜻해? 자선아? n이 뭐야? n? 뭐의 이니셜일 것 같아? 아니야. 넘버, 수. 무슨 수일까? 코일 가문수야. 조심해야 될 거는
솔레노이드에서 이 자기장 세기는 K2-NI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N은 그냥 가문수라고 그랬어?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고 그랬어?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고 했었는데 여기선 그냥 코일 가문수야. 알겠니?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아니야. 그냥 코일 가문수야.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야. 그러면 이 법칙을 해석을 해보자.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류는 누구에 비례하고 코일 가문수에 비례하고 하고 또 단위 시간 동안의 자속 변화라고 읽어주는 거야. 다시 얘를 갖다 뭐라고 읽어주는 거야?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에 비례한다.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에 비례한다. 코일 가문수는 뭐라고? n을 뜻하는 거고 단위 시간 동안 자속 변화는 뭘 뜻하는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주저리 하이 따라해보세요.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여기서 시각의 변화량분의 뭐야? 자속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거든. 단위 시간 동안 자속 변화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단위 시간 동안 자속 변화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을 똑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단위 시간 동안 자속 변화를 비례한다는 건 자석을 빠르게 혹은 코일을 빠르게 다시 뭘 빠르게? 자석을 빠르게 라고 해도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가 큰 거야. 자석을 빠르게 또는 뭘 빠르게? 코일을 빠르게 움직여도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가 큰 거야. 둘 다 빠르게. 누구와 누구를 둘 다 빠르게? 자석과 코일을 둘 다 빠르게인데 이렇게 하면 변화 없어. 빠르게 움직여도. 왜? 거리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빠르게야. 자석과 코일을 그냥 빠르게는 안 돼. 알겠어요?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빠르게야. 항상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돼. 이동시키면서 둘 다 빠르게. 둘 다 빠르게. 세 번째. 센 자석. 다시 무슨 자석 사용하는 거야? 센 자석 사용해도 자석 변화가 커요. 근데 어떤 또라이 선생님은 큰 자석이라고 하더라고. 큰 자석이 아니라 무슨 자석이어야 되는데? 센 자석이어야 되는데 이 기간제 교사들이 이거 실력 없는 선생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센 자석이어서 안 돼요? 안 되는데 큰 자석만 된대. 그 선생님 뭐 당연히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됐겠어? 나중에 잘렸겠지. 실력이 없으니까. 다시 무슨 자석이어야 된다고? 센 자석이어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큰 자석이라고 우기면 선생님 실력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푸세요. 알겠어요? 원래 큰 자석은 아니야. 센 자석이어야 돼. 알겠어요? 일반 자석을 무슨 자석이라고 하냐면 너희들 검은색에 NS 이렇게 그 페인트 칠해놓은 거 자석을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자석이라고 해요? 일반 자석을 뭐라고 해요? 일반 자석, 검은색 자석을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합니다. 페라이트 자석. 페라이트가 I라고 쓰는 데도 있고 I라는 데 쓰는 데도 있으니까 그냥 뭐 페라이트 자석. 그럼 센 자석을 뭐라고 할까? 강한 자석.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해서 얘는 검은색 자석이고 얘는 은색빛. 스테인리스빛. 나는 조그마한 자석인데 더 엄청 세요, 얘가.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너무 졸려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하자. 재선님 막 눈에 억지로 뜨더라고.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그 모습 보니까 또 안타까워서 잠깐 쉴게. 알겠죠? 이렇게까지.